자, 먼저 이 영상을 보시면은 지금 가로 세로가 82에 70으로 되어 있고요, 높이가 64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각형 형태로 베이스에다가 그려놓고 64로 돌출을 하겠습니다. 82에 70, 그러면 사각형 그리기에서 82에 70으로 사각형을 그리시고요. 자, 치수를 확인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등각 보기 해 보겠습니다. 82에 70 맞죠?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 돌출을 64만큼 하겠습니다. 자, 솔리드 돌출에서 대상 체인을 선택하시고요, 방향은 위로 갈 수 있게 다시 도형을 선택해주면 방향이 바뀐다고 그랬습니다. 돌출 거리는 64만큼. 바디 생성하겠다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와이어 프레임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런 형상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쪽에 이 부분을 제거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따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됐나?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제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까지 거리가 지금 25에다가 22, 그러면 47, 82에서 47을 뺀 만큼 이 폭이 되겠고, 너비는 70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자, 사각형 그리기에서 여기 포인트를 잡고 대략적으로 잡으시고요. 자, 지금 제가 할 때 모양이 좀 이상하게 나오는 것은 도형의 Z값이 틀리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안 찍혔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포인트만 찍으면 대략적으로 치수를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 폭이 여기에 되겠는데, 폭값이 47, 82-47로 하겠습니다. 82-47인데 이 값에 이제 마이너스 붙여야 되겠네요. 마이너스 방향이 틀리니까. 자,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값을 넣는 것은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두 포인트 간 거리로 해서요, 이 포인트와 이 포인트를 찍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70이라는 치수가 나오죠. 근데 이 치수도 플러스를 넣어야 되겠네요. 마이너스를 넣어야 되겠네요. 마이너스 70으로 하겠습니다. 확인하시면 되겠죠. 대상 도형의 색깔을 좀 바꿀까요? 이걸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얘를 가지고 커팅을 하는데, 커팅 깊이는 35, 64 이렇게 되어 있죠. 64에서 35를 빼면 되겠네요. 돌출해서 얘를 가지고 커팅을 할 건데, 방향은 아래쪽으로, 커팅 방향은 아래쪽으로 하는데, 거리값은 6435, 64-35, 29만큼 바디 커팅 하겠다. 여기에서 바디 커팅을 해주셔야지, 바디 생성을 해주시면 얘가 커팅이 안 돼요. 또 다른 솔리드가 만들어지니까 여기서 바디 커팅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요. 자, 이 부분은 우측면에서 봤을 때 삼각형 형태를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는데요, 이거는 사각형을 그려서 두 점선으로 잇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작업 평면을 우측면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Z축이 우측면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Z값, 도형이 그려지는 Z값을 바꿔서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가 3차원 3D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찍은 포인트에 가서 Z값이 결정이 돼요. 네, 이게 편할 수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해놓고 3차원을 해놓고 제가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사각 형태 그리기로 하겠습니다. 사각 형태 그리기에서 여기를 포인트로 찍어서 이렇게 사각형을 그릴 거니까 얘를 클릭을 해서요, 여기 포인트를 여기를 찍겠습니다. 자, 찍으면 지금 사각형이 이렇게 그려지는데요, 대충 클릭을 해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지금 Z가 0이기 때문에 원래는 여기에 그려져야 되는데 이게 3D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한 포인트의 Z값을 인식하기 때문에 여기에 그려지는 거예요. 얘가 3D일 때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치수를 입력을 하면, 자, 여기 치수는 70에서 38을 빼야 되겠네요. 그러면 70에서 마이너스 38을 빼겠다. 32가 되네요. 그 다음에 위아래 치수는 64에서 35를 빼야 되겠네요. 여기까지니까 그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두 점 간 거리 S로 해서 여기 포인트에서 여기 포인트를 찍어도 되겠죠. 29라는 치수가 나오네요.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 이렇게 사각형이 바뀌어요. 이렇게 사각형 그린 다음에 두 점 선으로 얘와 얘를 이렇게 연결시켜도 되겠습니다. 자, 얘가 눈에 거슬리면 Shift 버튼을 눌러서 얘를 선택하신 다음에 화면에서 브랭크 처리를 하세요. 안 보이게. 와이어프레임으로 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 삼각형 모양을 가지고 커팅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돌출 기능을 선택을 해서 얘를 체인으로 선택을 하는데, 체인을 선택하실 때 이렇게 빨간색 화살표가 있으면 이거는 앞으로 진행해야 될 방향을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일로도 갈 수 있고 이리도 갈 수 있는데 어느 쪽으로 갈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쪽을 선택을 해 주셔야 되겠죠. 얘를 다시 클릭하시면 안 돼요. 얘를 다시 클릭하면 얘는 다시 왔다가 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얘를 클릭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 대상, 이 화살표 다음 대상, 얘를 선택할 건지 얘를 선택할 건지를 해 주시면 됩니다. 얘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닫힌 형태죠. 지금 여기서는 닫혔는데도 이 빨간색 화살표가 있는 이유는 일로 갈 수 있는 대상이 또 있기 때문에 일로 갈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 그러면 여기 종료라고 하는 걸 눌러줘요. 끝이라고. 지금 같은 경우는 안 눌러줘도 돼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지만 또 다른 대상을 선택할 때는 이 빨간색 화살표가 계속 물어보고 있으니까 다 끝났다 라고 얘를 클릭을 해주시면 더 이상은 이제 선택을 해도 얘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방향이 이쪽이 아니라 반대쪽이죠. 물론 여기서 대상 도형을 클릭해줘도 되고요, 이렇게 하나의 객체이었을 때는 여기에서 방향 전환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이 방향 전환을 클릭하시면 기존 방향에서 반대 방향으로 이 작업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커팅 양이 22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22만큼 바디 커팅을 방향 전환을 해서 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기존의 포인트들이 웬만하면 다 있네요. 그래서 직선 그리기로, 두점선 그리기로 3차원 형태에서 포인트를 찍겠습니다. 점 그리기에서
여기에서 연속선을 찍어 볼까요? 연속선을 찍고요. 일단은 이 포인트 하나를 찍고 두 번째 포인트를 여기를 찍고요. 그 다음 포인트를 여기를 찍어야 되는데 여기에 값이 한 35니까 딱 가운데네요. 35, 35니까 얘를 찍으면 되겠네요. 찍고 여기를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지금 이렇게 선택이 됐어요. 이렇게 대상이 그려졌으면 이 삼각형 형태를 가지고 돌출을 하시면서 커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돌출 기능을 이용을 해서요, 이 삼각형 형태를 닫아 주시고요, 확인을 눌러 주시고, 그 다음에 돌출 방향을 이렇게 틀어서 보시면 여기 화살표가 있어요. 이 화살표의 방향이 반대로 갈 수 있게 방향 전환을 끄겠습니다. 다시 한번 클릭해 주시면 방향이 반대로 바뀌죠. 이렇게 바뀐 상태에서 바디 커팅 하겠다, 거리값을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형상 관통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형상 관통을 하면 상관없겠죠.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형상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솔리드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화면에서 블랭크 처리를 하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치수를 한번 그 도면에 있는 대로 치수를 한번 표시를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70이라는 치수를 한번 표시를 해보죠. 여기에 있는 이 70이라는 치수는 작업 평면이 우측면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Z값이 0인 상태에서 치수를 표시를 하셔야 치수가 정확하게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평면을 우측면으로 잡고요, 그리고 Z값이 0이니까 바꿀 필요는 없겠네요. 여기다가 스마트 치수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 포인트와 이 포인트를 찍어서 치수를 표시하겠습니다. 70이라는 치수를 표시하고요, 좀 크게 해볼까요? 얘를 3.5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측면에서 표시해야 될 부분들이 여기에 보니까 35라는 치수가 있네요. 저희가 이제 3D인 상태에서는 얘와 얘를 찍으면 표시는 되는데 마우스가 이상해요. 보세요. 여기와 여기를 찍었습니다. 내가 마우스가 여기 있는데 실제로 치수는 밑에가 있잖아요. 이건 왜 그러냐면 현재 Z값이 0이기 때문에 내가 마우스 포인트가 컨트롤이 잘 안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는 이 Z라고 하는 이 Z값을 현재 이 부분으로 맞춰주시면 돼요. 그러면 Z를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를 찍어주시면 이 포인트의 Z값 82로 바뀌어요. 이 상태에서 치수를 다시 표시해 보시면 기존에 우리가 표시했던 방식대로 표시가 가능합니다. 문자가 그대로 마우스 끝을 따라다니죠. 와이어프레임 꺼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우측면을 기준으로 본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64라는 치수가 있는데요, 얘는 작업 평면을 정면으로 해 둬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면을 클릭을 해서 작업 평면을 정면으로 하시고요, Z라고 하는 이 문자를 클릭한 다음에 여기를 클릭을 해서 Z값을 0으로 바꿔주시고 이 포인트와 이 포인트를 찍어서 64라고 하는 이 치수를 표시하시면 되겠는데요, 64가 얘는 지금 도면이 수평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수평을 조건에서 배치로 바꾸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치수를 기입할 때 방향을 배치로 할 건지 수평으로 할 건지가 있는데요, 배치로 하게 되면 치수 보조선에 나란하게 표시하는 거고, 수평 방향은 무조건 되고 문자를 수평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지금은 배치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64가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25라는 치수를 표시하기 위해서 여기하고 얘를 찍겠습니다. 지금 25가 약간 안 나오는데, 자, 25일 때 클릭을 하셔서 문자를 이동을 시켜서 원하는 형태로 표시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5라는 치수 높이, 여기에서부터 이 포인트까지 35라는 치수를 표시해야 되겠죠. 클릭을 해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갖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38이라는 치수가 있는데요. 38이라는 치수하고 82부터 하면 되겠네요. 82라는 치수도 작업 평면은 정면인데 Z값을 바꿔놔야 되겠죠. Z를 클릭하신 다음에 이 부분을 클릭하시고요. 여기 치수하고 여기 치수를 표시하겠다. 근데 치수가 원하는 형태가 이렇게 되겠네요. 82라는 치수를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8이라고 하는 치수는 작업 평면이 평면인 상태에서 표시를 해야 되겠네요. 평면으로 하시고요. Z값은 여기를 클릭하셔야 되겠죠. 내가 작업을 해야 될 그 포인트를 선택을 하면 되는데, 이때 38이라고 하는 치수는 약간 틀어서 여기하고 여기를 찍고, 자, 지금 작업 평면이 평면으로 안 돼 있나? 왜 안 된다고 나오지? 작업 평면이 안 바뀌었네요. 평면으로 하시고요. Z값을 얘로 하시고 다시 얘와 얘를 찍어서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38이라고 하는 치수를 표시를 했죠. 자, 그러면 지금 도면에 보시면은 여기 22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 부분에 치수를 표시를 할 텐데, 얘는 지금 작업 평면이 솔리드의 면을 작업 평면으로 바꾸신 다음에 치수를 표시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 면인데요. 이 면이 되겠죠. 그러면 작업 평면에서 어제도 평면을 도형 요소로 평면을 만드는 걸 했었는데, 물론 얘도 새 포인트를 찍을 수가 있으니까 포인트로 해도 돼요. 그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솔리드의 면으로 평면을 잡는 기능이 있으니까 얘를 클릭을 하셔서요. 솔리드의 면을 찍어 주시면 이 면이 작업 평면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얘가 보이는데요. 잘 보시면 Z축이 솔리드 면에 대해서 법선 형태를 취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Z축이죠. Y축, X축 되어 있죠. 가운데, 솔리드의 가운데에 원점이 잡히고, 방향은 솔리드 면의 법선 방향이 Z축 플러스 방향으로 형성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뷰를 다르게 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Z 방향이 바뀌어요. 반대로. 근데 지금 현재 이 방향이 원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대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작업 평면이 새로 생성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때 이름을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보는 건데요. 굳이 얘는 할 필요 없이 그냥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작업 평면이 바뀌었는데요. 지금 봤을 때는 얘가 바뀌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F9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기존에 얘가 없었는데 얘가 생겼죠. 지금 하늘색 깔로 되어 있는 부분이 현재 작업 평면이에요. 이 작업 평면의 XYZ 방향을 나타냅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헷갈리니까 F9를 눌러서 다시 끄겠습니다. 다음 치수를 표시할 때 여기와 여기를 클릭을 해서 치수를 표시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20이라는 치수를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도형을 그려 보겠습니다. 자, 얘는 베이스가 105에 136 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형상을 가지고 돌출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각형을 그리는데 다각형으로 왼쪽 하단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 부분이죠. 이렇게 찍으시면 되겠고, 사각형의 너비를 105, 높이값을 136. 자, 등각 보기 하시면은 이런 모양이 되겠죠. 얘가 105, 얘가 136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되도록이면 도면에 나와 있는 그대로 방향을 잡아서 그리세요. 이게 등각 보기를 했을 때 모양이 비슷하게 나올 수 있게. 자, 돌출을 하는데 돌출 높이는 92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있네요. 솔리드 돌출 체인 선택하시고요. 확인 누르시고, 방향은 아래가 아니라 윗방향이니까 대상 도형을 한번 클릭을 해서 방향을 바꿔주시고요. 값은 92로 하겠습니다. 솔리드 바디가 생성이 됐는데 얘가 렌더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들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일단은 와이어프레임으로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자, 그리고 베이스에 있는 이 형태는 뭐 쓰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면 요소, 즉 솔리드를 제외한 나머지 반전 기능을 이용해서 화면에서 블랭크 처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작업을 하실 때 여기 그 작업 관리자를 꺼놓고 하시면 내가 잘못해서 솔리드를 생성할 때 사용했던 대상 도형이 삭제되거나 했을 때는 나중에 가서 하려면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해놓고 작업을 하시다가 얘가 물음 표시가 있거나 X 표시가 있으면 왜 그게 떴는지 원인 파악을 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게 누적이 계속 돼버리면 나중에 수정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자, 그러면 지금 얘를 보면 좀 복잡해 보이네요. 자, 일단 이 부분 45라고 하는 이 포인트를 찍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포인트는 기존에 알고 있죠. 여기 이 형상에 이렇게 갔을 때 이렇게 가게 되면 이 위 포인트니까 여기는 알고 있고, 여기는 내가 찍으면 되고, 그리고 여기 포인트도 알고 있고요. 그 다음 여기 포인트도 여기에서 46만큼 되어 있는 점에서 아래로 내려오면 되는 거죠. 아래로 45라고 되어 있는데 92에서 45를 뺀 만큼 내려오면 되겠죠. 이 포인트를 잡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형상대로 포인트를 잡아가서 선을 그린 다음에 그 선을 가지고 트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45라고 하는 위치에다가 포인트를 찍겠습니다. 포인트를 찍는다. 그쵸? 네, 포인트, 선으로 하죠. 그냥 선으로 연속선 그리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일단은 이쪽 포인트 하나를 쓰겠죠. 얘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포인트를 찍어야 되는데 이 포인트가 92의 반절이면은 좋겠지만 반절이 아니네요. 그래서 중간점을 찍으면 안 되고요. 현재 이 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Y로 45만큼이네요. 그러면 그냥 Shift 버튼을 누르세요. Shift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이 포인트를 찍고, 원점이죠. 여기에다가 Y 45라고 입력을 하시면
내가 찍은 이 포인트에서 Y축으로 45만큼 위에다가 점을 찍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엔터를 치겠습니다. Z인데 제가 Y로 했네요. 네, 다시 잘못했네요. 자, 여기 포인트 하나를 찍고 그 다음에 Shift 버튼을 눌러서 여기를 찍고요. Z 방향으로 45만큼, 그렇죠.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포인트 하나 찍고요. 그 다음 여기를 찍어야 되는데 여기 포인트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가 되겠는데, 즉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X로 얼마, Y로 얼마 넣으면 될 것 같네요. Y로 얼마, Z로 얼마네요. Shift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이 포인트를 찍어 주시고요. 여기에다가 이게 Y축이니까 Y로 46, 그 다음에 Z로 마이너스 92 플러스 45, 92 플러스 45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92잖아요. 92에서 45를 뺀 값, 여기 45잖아요. 엔터. 그 다음 여기에서는 위로 똑바로 올라가는 거죠. 똑바로 올라가니까 수직선 그리기에서 수직선이 긴 시간에, 아니지, 이건가? 아닌데, 그냥 치죠. Shift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이 포인트를 찍고, 이게 Y축이죠. Y 46, 그러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 포인트까지 여기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선이 필요하니까 여기 이어주고요. 여기 지금 끝 포인트에다 연결하셔야 됩니다. 중간점이 아니라 대상의 끝 포인트. 그 다음에 여기도 끝 포인트에서 대상의 끝 포인트니까 그냥 2를 누르고요. 대상을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 주시고요. 색깔을 좀 바꿔봐야 될 것 같네요. 반전 기능을 이용해서 여기 색깔을 핑크색으로 바꿔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형상으로 이제 잘라낼 거예요. 얘를 그려보세요. 자, 이 부분을 자르기 위해서 현재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에 면을 생성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면을 가지고 얘를 잘라낼 거예요. 자, 그러면 현재 직선만 큐 마스크 직선을 선택을 해서요. Alt 2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이 직선만 보이죠? 자, 이 상태에서 면 생성하는 기능이 있어요. 평면에다가 면을 생성하는 기능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기에서 공면에 보시면은 여기에 보면 평면, 외곽, 공면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평면에다가 밖에 공면을 못 그립니다. 평면에. 그 대신에 외곽에 윤곽이 있어야만이 그 안의 부분을 다 채우는 공면을 생성하는 기능이에요. 자, 얘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평면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 선택하면 안 되고요. 부분적으로 하나씩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 선택하고 확인하시고요. 그러면은 렌더링을 해보면 면이 생성이 되죠. 자, 다시 체인으로 한꺼번에가 되든가 확인하시고, 되네요. 다시 체인 추가하시고, 이게 추가해 주시고 확인하시고.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렇게 면이 만들어져요. 평면으로 면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면 색깔은 좀 바꾸죠. 얘네들은 색깔을
바꾸겠습니다. 자, 지금 면을 만들었는데 이 면은 각각이에요. 하나, 둘, 셋. 근데 솔리드를 트림할 때 곡면을 가지고 트림을 할 수가 있는데 단 하나의 곡면 가지고 밖에는 못합니다. 근데 얘는 곡면이 3개잖아요. 그래서 이 곡면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기능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시트 솔리드라고 하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서페이스를 솔리드로 바꾸는 겁니다. 솔리드는 서로 결합이 가능해요. 근데 종이장처럼 생긴 솔리드다, 그래서 시트 솔리드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자, 그러면 현재 얘네들은 곡면 3개로 되어 있어요. 화면에서 요소 개수를 보시면 곡면이 3개가 되어 있잖아요. 직선도 있고. 자, 그럼 현재 그 곡면을 제외한 나머지는 화면에서 블랭크 처리를 하겠습니다. 현재 화면에 있는 것은 서페이스 3개가 있어요. 그럼 얘를 솔리드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 기능은 솔리드 메뉴에 있는데요. 솔리드에 보시면 그 곡면에서 솔리드로 변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시면 서페이스가 솔리드로 바뀌어요. 그 대신에 종이장처럼 생긴 것은 그냥 시트 솔리드로 바뀌고 닫혀있는 형태의 서페이스는 솔리드 덩어리로 만들고 얘가 알아서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얘 같은 경우는 닫혀있는 솔리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시트 솔리드라고 하는 기능으로 하나의 객체로 바뀌어요. 즉 3개의 서페이스가 하나로 합쳐진다는 얘기예요. 다음 얘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얘는 기존에 있는 서페이스를 남겨놓고 새로운 시트 솔리드를 만들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서페이스를 블랭크 처리를 하고 새로운 솔리드를 만들 건지, 아니면 기존의 서페이스를 삭제를 하고 솔리드로 변환을 할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은 블랭크로 해서 또 혹시라도 쓸 수 있을지 모르니까 블랭크 처리를 하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문구가 뜨는 것은 닫혀있는 닫혀있는 서페이스였을 경우에는 이 메뉴가 안 떠요. 얘는 어디엔가 뚫려 있다. 솔리드긴 솔리드로 만들려고 했는데 어디엔가 뚫려 있는 열린 솔리드 형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열린 엣지 부위에다가 커브를 생성할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이 메시지는 왜 얘가 필요하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외부에서 솔리드 형상을 불러왔을 때 그 솔리드의 면이 깨진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 서페이스를 솔리드로 바꿀 때 이런 메뉴가 뜨면 여기서 특정한 색깔을 부여를 하면 그 부위만 찾아서 메꿀 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굳이 외곽에다가 커브를 생성할 필요가 없으니까 아니오라고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외관상으로는 별반 변화가 없어요. 하지만 마우스를 갖다가 대보면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아까는 클릭을 할 때 3번을 클릭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한 번 클릭으로 선택 해제가 됩니다. 즉 하나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화면에서 요소 개수를 보시면 솔리드 하나만 있다라고 뜹니다. 즉 서페이스는 블랭크 처리가 된 거예요. 이제 Alt 2를 해서 솔리드를 불러와서 트림을 해보겠습니다. 자, 솔리드를 불러왔더니 시트 솔리드가 안으로 다 들어가 버렸네요. 자, 그러면 와이어프레임으로 표현을 해서요. 자, 이 상태에서 이 시트 솔리드가 지금 이 안에 있는 거예요. 트림 기능, 솔리드의 트림 기능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솔리드의 트림 기능을 클릭을 하시면 트림할 바디를 선택하세요 라고 뜹니다. 어떠한 솔리드를 트림할 거냐. 얘는 솔리드가 하나만 있을 경우에는 이런 메시지가 뜨지 않습니다. 근데 얘는 지금 솔리드가 2개예요.
닫힌 솔리드 하나, 쉬트 솔리드 하나, 두 개의 솔리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띄우는 건데요. 이럴 때는 우리가 타겟, 트림할 솔리드를 선택을 합니다. 선택이 됐어요. 그리고 확인을 해요. 그러면 얘가 트림을 할 때 무엇을 가지고 트림할 건지 물어봐요. 평면으로 할 거냐, 곡면으로 할 거냐, 아니면 쉬트 솔리드로 할 거냐 물어보는데, 지금 우리가 종이장처럼 생긴 솔리드를 만들어 놨죠. 서페이스하고 비슷한 솔리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솔리드, 쉬트 솔리드로 하겠다라고 체크를 합니다. 자, 그러면 트림될 쉬트를 선택하시오 라고 뜨죠. 쉬트, 얘를 선택하라는 얘기입니다.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 그 대상의 엣지에다가 갖다 대면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돼요. 그렇다고 해서 얘는 이 면만 선택되는 게 아니라 여기 아래에 있는 얘나 같이 엮여져 있기 때문에 같이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마우스로 클릭을 해요. 클릭을 하게 되면 화살표가 표현이 되는데, 이 화살표의 방향이 보존할 방향입니다. 여러분들 트림을 할 때도 항상 보존할 방향이 선택이 되잖아요. 얘도 이 화살표 방향이 보존, 남겨놓을 방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게 방향이 반대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방향 변경이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서 방향을 아래쪽으로 향할 수 있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 방향, 이 슈트 솔리드를 경계로 해서 아래쪽 방향을 남겨놓고 위에 쪽을 없애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전체 보존을 체크하면 얘가 2등분 되면서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굳이 할 필요 없이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부분은 사라지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이 쉬트 솔리드를 가지고 이 솔리드를 트림한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쉬트 솔리드의 역할은 다 끝난 것 같고요. 쉬트 솔리드는 화면에서 블랭크 하든가 또는 레벨을 따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쉬트 솔리드만 선택을 해서 레벨을 따로 관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 솔리드를 제외한 반전, 얘만 선택을 해서 레벨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신 다음에 이동을 시키겠다, 2번 레벨로 이동을 시키겠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벨에서 2번 레벨을 끄겠습니다. 자, 지금은 화면에 보시면 요소 개수를 보면 솔리드가 하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이쪽 부분에 가서 제거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38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일단은 38 선을 그려서 그 다음 32, 그러니까 이 직선을 그릴 수가 있겠네요. 그린 다음에 여기 38에서 이 선과 평행하게 선을 그으셔야 됩니다. 얘를 해보겠습니다. 자, 직선 그리기에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Y축이죠. Y축으로 38만큼 밑에, 그죠? Shift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얘를 찍고 Y 마이너스 38 위치에 가서 점을 찍겠다라는 얘기죠. 이 점을 찍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X, 이게 X축이죠. X로 마이너스 32만큼 위치를 찍겠다는 얘기네요. Shift 버튼을 누르고 여기를 찍고 X 마이너스 32 엔터.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 선이 그려지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 38만큼 떨어진 이 위치를 지나는 평행선을 그려야 되네요. 그러면 그리기에서 평행선 그리기를 체크를 하시고요. 이 대상에 평행하게 대상을 그릴 건데
어디를 지나게 할 거냐, 지나는 점을 Shift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얘를 찍고요. y 마이너스 38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얘가 그려져요. 그러시죠? 자, 그러면 트림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 대상을 늘려야 되겠죠. 이만큼 늘리고요. 얘도 늘리고. 자, 너무 많이 늘린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보시면은 너무 많이 늘렸네요. 얘를 한번 여기에서 여기까지 하면 이 부분을 정확히 잘 모르니까 교차점이라고 뜨네요. 뜨면은 그대로 자르겠습니다. 여기도 얘도 이 교차점에서 자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그려졌으니까 여기에다가 직선으로 이어서요, 얘를 가지고 솔리드 커팅을 하시면 되겠죠. 현재 이 형태를 가지고 돌출 기능을 이용을 해서 깊이는 25만큼 아랫방향으로 커팅을 하겠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솔리드를 제외한 나머지는 화면에서 블랭크 처리하겠습니다. 자, 파일을 새 파일로 해서 여기도 치수를 한번 표시해 볼까요? 뭐야? 그냥 다시 하죠. 치수는 나중에 표시하고. 자, 얘를 그려 보겠습니다. 뭐야? 가로 세로 바닥 사각형을 그려야 되는데 50하고 35라고 하는 게 있네요. 85가 되겠는데 85에 120으로 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자, 폭을 85, 자, 높이 값을 120, 자, 치수를 표시해 보면 85, 120, 85에 120이 맞죠? 그려놓고요. 자, 이래 가지고 돌출을 할 건데 73만큼 돌출을 하라네요. (73만큼) 바디 생성하겠다. 자, 근데 이게 재료 상단에서 어떤 모양을 그려서 커팅을 시키라네요. 그거를 그리겠습니다. 자, 선 색깔을 좀 바꿔서 선의 굵기를 좀 두껍게 한 다음에 두점선에서 연속선 기능을 이용해서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X로 50, Y로 36 Shift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이 포인트를 찍고 X 50, Y 36 이 포인트가 찍히겠죠. 자, 여기에서 이 끝점을 기준으로 해서 13만큼 위치, 이 끝점을 기준으로 해서 Shift 버튼을 누르고 여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Y 13 여기에서
여기로. 지금 현재 이 형상을 가지고 날려버리라는 얘기죠. 커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돌출해서 얘를 가지고 바디 커팅 형상 관통하겠다. 지금 이런 형태가 된다라고 보시면은 되죠. 그쵸? 자, 이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지금 얘를 아예 커팅을 하고 해야 좀 모양이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이 부분에서 이 부분까지 여기서 선을 그린 거죠. 이렇게.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좀 날려야 되겠는데, 얘를 사각형 형태로 그려서 커팅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사각 형태 그리기에서 여기를 기준으로 하는데, 여기가 이 포인트가 되겠죠. 대충 찍어 놓고 사각형의 너비 값은 35가 되겠고, 너비 값만 정해지면 되겠죠. 확인하겠습니다. 일단은 얘는 화면에서 블랭크 처리를 하고요. 현재 그려진 얘를 가지고 얼마만큼 커팅을 할 거냐, 그죠? 돌출해서 얘를 가지고 커팅을 할 건데, 커팅 값은 총 73이라고 하는 값에서 마이너스 29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여기 삼각형 형태가 있는데요. 이 삼각형을 작업 평면을 정면으로 해서 그려 놓으신 다음에 이 삼각형을 가지고 커팅한 거예요. 자, 삼각형을 그리면 되겠죠. 자, 솔리드를 제외한 나머지는 블랭크 처리를 하고요. 작업 평면을 정면으로 하시고 Z값이 0인 상태에서 여기다가 그리겠습니다. 자, 근데 삼각형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걔를 사각형 형태로 그려도 되겠죠. 그러면 사각형 형태로 일단은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려볼까요? 25라는 치수가 있고 25 뭐 상관은 없겠는데, 얘를 기준으로 해서 그려보죠. 그럼 여기 위치가,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x가 얼마, 그 다음에 y가 얼마, y는 16으로 나와 있는데, 그쵸? 근데 x값이 50에서 25를 빼니까 양쪽도 25겠네. 그러면은 12.5겠네요. 맞나? 50에서 폭이 25니까 양쪽으로 대칭 관계라고 하면 12.5, 12.5만큼 떨어져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도 Shift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얘를 클릭하신 다음에 X로 12.5, Y로 16 인 위치에 가서 포인트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린 거죠. 자, 근데 너비 값이 25가 되겠고, 그 다음 높이 값은 38이 되겠다는 거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치수를 표시를 해보면 여기에서부터 얘까지 거리가 12.5, 여기에서부터 얘까지 거리가 16, 이 지점에다가 포인트를 찍은 거죠.
다음 얘는 38, 얘는 25, 이런 식으로 그렸어요. 자, 그려지면 삼각형 모양을 그리기 위해서 여기 가운데, 여기 얘네들은 이제 필요가 없죠. 자, 그러면 이 삼각형 형상을 가지고 솔리드 돌출 기능을 이용을 해서 얘를 반전시켜서요, 뒤쪽으로 형상 관통을 하겠다 해주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솔리드를 제한 나머지는 블랭크 처리하겠습니다. 자, 4번 형상을 모델링을 해보죠. 자, 얘는 63에 114, 63에 114라고, 자, 돌출은 73만큼, 자, 이렇게 됐고요. 일단은 작업 평면을 정면으로 우측면으로 잡고 뭔가를 커팅을 하기는 하네요. 자, 그러면 작업 평면을 우측면으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Z값을 이 면에다가 잡고요. 자, 우측면 보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대상을 그릴 텐데, 약간 틀어볼까요? 이렇게 들어서 직선 그리기에서 연속선으로 일단은 이 점에서부터 뭔가 내려오는데요. 내려오는데 X값이 얼마? Y값도 아나? Y값도 28이네요. 자, 그러면 Shift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여기를 찍고요. X로 35가 되겠고요. 35가 맞나? X로 114, 114, 마이너스 44, 마이너스 35, 이게 X값이고요. 그 다음에 Y로는 28, 마이너스 28, X, Y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 이 선이 그려질 것이고, 여기서 이제 수평하게 선을 그리는데 얘가 44네요. 일단 연속선이죠 지금. 그러면은 Shift 버튼을 눌러서 Shift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이 포인트를 찍고 X로 44, 그 다음에 여기 포인트 찍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 선이 이렇게 그려지죠. 윤곽이. 얘를 가지고 뻥 나가면 되겠고, 그쵸? 얘를 닫아야 되니까 일단은 선 색깔을 좀 바꾸죠. 선 색깔을 바꾸고 얘도 바꿔놓고 직선 그리기로 얘를 닫아서요. 얘를 가지고 이제 제거할 거고,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도 뭐가 이게 사각형 형태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걔를 그리기 위해서 높이가 얼마인지 안 나와 있으니까 사각 형태 그리기에서 우측 하단 얘를 기준으로 하겠다 해주시고요. Shift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얘를 찍겠습니다.
자, 찍고 x로 마이너스 35 포인트가 여기 찍힌 거고요. 그 다음 얘 폭은 44가 되겠고, 그 다음에 높이 값은 16. 얘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그러면 솔리드 돌출 기능을 이용을 해서 얘와 얘를 가지고 돌출을 할 건데, 다 방향이 뒤로 가야 되겠죠. 뒷방향으로 바디 커팅 형상 관통하겠다. 자, 해주시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약간 틀어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커팅했고, 위에 부분도 커팅했고, 여기 차단하고 여기다가 뭐 하나 덧대고 하면은 되겠죠. 자, 그러면 작업 평면을 평면으로 해 놓고 자, 여기다가 사각형을 그리는데요. 사각 형태 그리기에서 왼쪽 하단 얘를 가지고 그리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각형의 너비 값은 13이고 그 다음에 높이 값은 35다 하시면 되겠죠. 35가 맞나? 네, 맞죠? 자, 이렇게 해서 적용하시고요. 여기도 같이 그리죠. 얘도 얘는 여기를 기준으로 해야 되겠네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그리는데, 너비 값이 63에서 마이너스 19 마이너스 19, 그 다음에 높이 값은 35. 되게 커 보이네요. 이렇게 그려지겠죠. 평면 보기를 해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두 개, 얘는 커팅, 얘는 돌출하면 되겠죠. 자, 솔리드 돌출해서 얘를 가지고는 기존의 솔리드에다가 살을 덧대는 거기 때문에 보스 추가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리 값은 뭐 특별히 얘 같은 경우는 거리 값을 주지 않고 점까지 돌출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요,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포인트는 여기를 찍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돌출인데 얘는 커팅이죠. 커팅인데 어디까지, 얘도 점까지 커팅하겠다 체크해 주시고요. 확인을 누른 다음에 이 포인트를 찍어 주시면 이 포인트까지 커팅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다 그려진 것 같고요. 솔리드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반전 화면에서 블랭크 처리하겠습니다. 자, 5번 예제를 해보겠습니다. 5번 예제는 작업 평면을 정면에다 놓고 이거 디귿자 형태로 만들어서 그냥 돌출해서 이 부분만 커팅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케치를 정면에다가 해보겠습니다. 자, 평면을 정면으로 잡고 정면 보기를 하시고요. 자, 사각형을 그려보겠습니다. 사각형의 너비를 56으로 하고 높이 값은 50으로 하고 사각형을 그렸어요. 그 다음에 12만큼 옵셋을 하고, 다 12만큼 옵셋이네요. 그러면 윤곽 옵셋으로 12만큼 옵셋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트림 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트림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32라고 하는 값이 있네요. 그러면 옵셋 기능을 이용을 해서 32만큼 옵셋을 하겠다. 얘를
32만큼 옵셋을 해서 잘라버리는 거죠. 다음 트림 기능을 이용을 해서 두 요소로 할까요? 여기 트림, 그럼 얘네들은 없어지면 되는 거죠. 자, 등각 보기 하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얘를 가지고 솔리드 돌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리값은 70.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사각형은 포인트 위치가 어떻게 되나, X가 Y, 뭐 여기다 기준 잡아서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작업 평면을 평면으로 하고 Z 값을 여기로 잡고 여기다가 사각형을 그려보죠. 사각 형태 그리기에서 사각형의 폭은 16이 되겠고 높이 값은 16이고 정사각형이네요. 그 다음에 우측 하단 얘가 기준이 돼서 여기를 찍겠다라는 거죠. 근데 얘가 기준 위치 쉬프트 버튼을 누르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X로 마이너스 12가 되겠고요. Y로 플러스 26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가 그려지는데 선들 색깔을 바꿔놓고 보시면 얘가 그려지죠. 얘를 가지고 커팅을 하시면 되겠죠. 바디 커팅, 형상 관통, 확인. 자, 그러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겠습니다. 그렇죠? 자, 6번 예제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사각형 형태를 그려보는데 64에 95라고 하는 게 있네요. 자, 그러면 사각형 형태에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폭을 95, 높이를 64 하나를 그렸어요. 자, 얘를 그려놓고 근데 또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또 그려봐야 되겠네. 사각 형태 그리기에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사각형이 또 이렇게 생긴 사각형이 또 있네요. 이 사각형의 폭은 28, 높이는 38 하나를 그리고요. 그 다음에 또 35에 48이라고 하는 형태가 있는데 쟤 같은 경우는 25만큼 또 떨어져 있네요. 그러면 얘를 일단 적용 눌러 놓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릴 건데 여기 포인트의 위치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25만큼 떨어져 있네요. 그러면 쉬프트 버튼을 눌러서 여기에다가 x-25 치고요. 여기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얘가 그려진다는 얘기인데 폭이 35, 그 다음에 높이가 48, 얘가 그려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얘를 가지고 돌출을 하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가지고 또 돌출을 해야 되겠죠. 두 번의 돌출을 한번 해보죠. 일단은 얘하고 얘만 Alt 2로 띄워놓은 상태에서 이 부분 사이에 있는 것들을 트림으로 제거를 하겠습니다. 자, 이 형상이죠. 이 형상이 일단 한번 돌출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Alt 2로 이 형상이 한번 돌출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럼 솔리드 돌출 기능을 이용해서 얘를 가지고 돌출을 한번 하겠습니다. 위로 올리죠. 돌출 거리는 76만큼. 이렇게 하나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바닥에 있는 얘를 가지고 돌출을 할 텐데, 얘도 윗방향인데 얘는 거리값이 76에서 33을 빼죠. 이때 보스 추가를 하죠. 그냥 보스 추가를 해서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때 여기에 못따기가 들어가네요. 못따기가 들어가는데 두 변의 거리가 다르죠. 다른가? 38이고 위아래도 38인가 확인을 해보면 일단은 다르다고 치고, 솔리드에 못따기 기능이 있어요. 거리 2, 솔리드 거리 2라고 하는 못따기 기능을 이용을 해서 못따기 할 엣지 부분을 선택해 주시고요. 자, 이면을 첫 번째 값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확인하시면 돼요. 자,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값이 여기 높이 값이 되는데, 이 높이 값은 76에서 33-22에요 76 33 22, 이 값이 여기 못따기 값이고요. 그 다음 이쪽에 못따기 값은 38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못따기를 줘야 되는데 38이라는 값은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 폭값만 알면 되는데, 폭은 더하기 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시 못따기를 체크하고 이쪽 엣지를 못따기를 주는데 기준을 이쪽 면으로 하겠다. 이쪽 면이 38이 되겠네요. 확인하겠습니다. 자, 기준이 되는 것이 여기가 38이 아니고 여기가 높이 값이죠. 높이 값이 똑같네요. 그쵸? 높이 값은 똑같고, 그 다음에 거리값, 이 거리값은 총 거리가 95 더하기 25가 되는데, 거기에서 마이너스 35 마이너스 46 39네요 38이 아니고 21에 39네요 확인하겠습니다. 자, 얘는 치수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네요. 맞는지 치수를 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여기까지 해보세요. 자, 치수를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디를 확인해야 될까? 자, 여기에 46이라는 값이 맞는지 보죠. 자, 그러면 작업 평면이 평면인 상태에서 Z값을 여기로 옮겨 놓고요. 치수를 한번 찍어 보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인지. (46이) 나오니까 맞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 여기는 38일 것이고, 그 밖에 여기가 22가 나오면 맞겠는데요. 여기도 확인을 해보죠. 작업 평면을 우측면으로 하고, 그 다음에 Z값을 여기로 하고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값이 22라는 값이 나오는지 맞게 됐네요. 자, 이렇게 됐으면 맞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